Merci, merci, merci für die Stunden, Chérie, Chérie, Chérie. 숙녀들의 고귀한 수다. So schön, merci, Chérie. Sei nicht traurig, muss ich auch von dir gehen. Adieu, adieu, adieu. 네, 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머리가 네. 힘이 팍 들어갔어요. 오늘만. 이게 파마한 건 줄 알았는데 네. 파마가 아닌가요? 네, 집에 있는 네. 그 고데기라 그러나? 네네. 네, 그걸로 그냥 이렇게 한번 네. 해봤습니다. 오늘 좀 예쁜데요? 일이 네. 있어가지고 네. 네, 간만에 한번 해봤어요. 네, 김소영 기자가 매주 문화다락방 올 때마다 네. 미모가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오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만. 제가 금요일마다 김소영 기자 처음 이렇게 네. 시작할 때 항상 미모를 칭찬하고 시작하는 네. 것 같아요. 금요일만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분은 이 그렇게 화면에, 느끼고. 화면에 네. 네, 나올 때만. 네, 오늘만. 네. 김소영 기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네. 한 주 매번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월 같은 경우에는 네. 개강이랑 개학도 있었고, 또 이제 문화 공연이 가장 성수기라고 해야 될까? 네. 그 달이 3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3월 달이 가장 좀 공연 정보도 많았고, 공연도 많이 접한 한 주가 아니었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번 한 주가 또 특히나 꽃샘추위 때문에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봄이다 했다가 이게 봄인가 싶기도 네. 했는데 김성 기자 지난주에는 좀 따뜻하게, 그러니까 상큼하게 입고 왔다가 오늘은 네. 또 겨울처럼 입고 왔네요. 추워가지고 네. 목도리 목도리도 하고 네. 네. 아직 겨울 잠바를 넣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봄도 그렇지만 꽃샘추위가 또 이렇게 만발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봄이라는 것은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그러면 핫뜨거 준비하셨죠? 네. 시작됐나요? 네. 시작. 핫뜨거 뜨거 핫뜨거 뜨거 핫. 네. 와. 오늘의 핫뜨거 소식. 네. 이 안무 우리 정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근데 이제 아무튼. 바꾸면 더 어색해질 맞아. 것 같아서 그런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무 네.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오늘 핫뜨거 소식 2가지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번엔 이제 3월에 하도 좋은 공연이 많이 올라와서요. 네. 이제 공연 소식으로 핫뜨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2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여기 공연계에서 정말 좋아하는 두 분이 네. 이제 3월 8일, 내일이죠. 네. 내일부터 공연을 올리게 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대학로에서 가장 떠오르는 연출가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청우 대표 김광보 연출가님이 네. 연극 엠버터플라이를 내일부터 아트원 시어터에서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중국계 미국인 작가인 데이비드 헨리 황이 쓴 대표작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요. 1986년도에 이제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이제 혐의를 선고받은 네. 이제 프랑스 외교관의 이제 충격적인 실화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페라의 나비 부인을 차용해서 이제 극의 재미를 더 더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프랑스 외교관과 그리고 나비 부인에 출연하는 그 배우 링의 이제 사랑 이야기를 네. 그리면서 네. 이제 동서양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이렇게 네. 핫뜨거 소식 때 금주의 공연 소식을 또 전해 들으니까 네. 더욱더 알찬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빨리 합니다. 주말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덧붙여서 네, 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내일 이제 바로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네. 2번째 소식은요? 네, 2번째 소식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소희 대표님이 네. 이제 배우로 출연하시는 작품인데요. 네. 국립극단이 이제 셰익스피어 450주년을 맞이해서 맥베스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맥베스는 이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서도 가장 이제 화려하고 강렬하고 네. 시적 리듬이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관객은 선과 악의 그런 대립 구조 네. 속에서
여전히 욕망을 놓지 못하는 맥베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은 물론이고 이제 현대인의 자화상까지 네.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 450주년을 네. 맞이해서 또 걸작이 한 네. 작품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루시아의 소중한 사람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또 작품도 러시아 네. 작가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50주년이 맞이했는데 우리는 다른 작가를 네. 막심 고레키 거의 뭐 우리 그 러시아의 사회주의적인 작가의 혁명가 그런 네. 분으로도 꼽히기도 하죠. 네. 네, 오늘 막심 고레키의 어떤 희극 밑바닥이라는 네. 주제를 갖고 연극이 나왔다고요? 네, 네, 네. 그 방금 강 아나운서가 말하신 것처럼 네. 올해가 셰익스피어 450주년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막심 고리끼를 이야기하게 됐는데 네. 이제 이 막심 고리끼의 희곡 밑바닥에서라는 작품을 김수로 네. 배우 김수로 프로젝트가 준비했는데요. 어, 김수로 네. 씨도 그랬어요.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네. 뭐 올해가 셰익스피어 450주년이라고 대학로에서 네.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을 많이 올리는데 그래서 뭐 우리는 고리끼를 한다 막 이렇게 유머 있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막심 고리끼 작품이 이제 고전이지만 네. 현대에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네. 김수로 씨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제 뭐 제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밑바닥에서라는 제목에서처럼 이 연극은 정말 밑바닥에서 정말 시궁창 같은 공간, 냄새나고 배고프고 더럽고 뭐 그런 공간에 사는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네. 굉장히 깊이 있고 진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뭐 혁명가이자 작가이기도 한 막심 고리끼가 밑바닥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뭐 실제 경험담에서 우러나오는 네네. 네. 아무래도 아버지가 이제 목수였고 어머니가 염색공장 딸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1살 때 두 부모님을 잃고 이제 뭐 가난했기 때문에 방랑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접시 닦기도 했고 뭐 신발 구두 닦는 거 네. 아니면 주방에서 일도 했었고 네. 정말 방랑을 하면서 각종 있는 밑바닥이란 밑바닥 생활을 다 해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막심 고리끼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러다가 뭐 이제 진보 지식인들을 만나서 이제 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이제 독서와 이제 문학에 빠져든 청년기 땐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농촌 계몽 운동도 하다가 네. 이제 뭐 짜르 정권에게 찍히기도 오.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막심 고리끼라는 인물 자체가 밑바닥을 자신 피부로 체득시켰고 체화시켰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밑바닥에서라는 작품을 더 되게 구체화되고 누구보다 더 현실적으로 잘 그려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고리끼가 이 밑바닥에서라는 이 작품은 이제 뭐 굉장한 물건이 될 것 같다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네. 기대감을 내비쳤던 작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정말 이 밑바닥에서는 네. 대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작품인데 네. 막심 고리끼의 이 밑바닥을 김수로 네. 그 배우 김수로 씨를 말하는 거 네, 맞죠? 네, 네. 아, 네. 근데 김세영 기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연극 밑바닥을 김세영 기자가 쓴 리뷰 평가를 봤는데 네. 그 기사를 보고 김수로 씨가 네. 너무나 이제 호평을 네, 하셨다고 좋게 칭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네. 네. 이제 편집부에 계신 선배 한 분이 네. 이제 막 배우 김수로가 세훈이 네. 너 기사 보고 뭐 감동 깊은 기사였습니다라고 했나? 아무튼 네. 그렇게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제 기사를 잘 읽어주신 것 같아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뿌듯한 기사였고요. 네. 그리고 작품 자체도 굉장히 고전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현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배우들 간의 호흡이 정말 좋았어요. 그게 배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작품이거든요. 10명 정도 되나? 아무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거의 김수로 씨의 그 지인분들도 많이 나오신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지인분들도 많이 나오고 김수로 씨가 되게 아끼는 뭐 후배들 음. 그리고
그렇게 같이 해서 한 작품이래요. 그래서 기자 간담회 때도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되게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감동에 젖어서 작품을 준비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김광보 연출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무대란 아무리 그러니까 10명의 배우가 나와도 10명이 보여야 할 땐 10명이 보여야 하고 10명이 나왔지만 1명이 보일 때는 1명만 보이는 그 10명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도태되지 않는 그런 무대를 만드는 게 좋은 무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안 됐는데요. 네. 김수로 프로젝트의 이번 밑바닥에서라는 작품을 통해서 김광보 연출가님이 말한 10명이 보일 때 10명 10명이지만 1명이 보일 땐 1명 도태되지 않는 무대가 네. 바로 저거구나 라는 무대를 보여준 게 김수로 프로젝트의 이번 연극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정말 배우 김수로 씨가 또 네. 기사를 찾아봐서 네. 김세훈 기자의 기사에 이제 칭찬 일색을 네.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자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유독 이제 김세훈 네, 기자한테만. 제 거를. 네. 네. 어쨌든 그만큼 김세훈 기자가 이 연극을 바라보는 통찰력 이런 네. 것들 인정하는 건가요? 네. 겨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그냥 순간 인정하나고 봤는데, 네, 당연하듯이. 자존감. 네. 점점 이제 콧대가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럴 만한, 네. 그럴 만한 이제 김세훈 기자가 자질이 충분히 있는 건데, 네. 그럼 연극 밑바닥에서가 약간 원작에서 좀 네. 각색되거나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거의 그대로 네. 다뤘나요? 네. 이제 뭐 아무래도 각색하는 부분에서 뭐 이제 좀 축약되거나 이런 부분 아니면 대사를 아니면 우리말로 바꾸는 부분에서 조금 변형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 막심 고리키의 전체적인 메시지나 네. 아니면 흐름, 주제, 줄거리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이제 저는 연극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지만 첫 장면을 보면은 좀 그 후반부가 다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연극 밑바닥에서 같은 경우에는 첫 장면부터 뭐 원작 자체가 이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네. 김수로 프로젝트의 첫 장면부터 굉장히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처음부터 이제 뭐 정말 죽음을 연상시킬 정도로 되게 각박한 현실, 뭐 병자, 네. 막 계속 기침 소리 나오고 저도 기침할 것 같은 느낌의 네. 그리고 뭐 창녀도 등장을 하고 사기꾼, 도둑 그리고 뭐 부르주아의 몰락한 남작 이렇게 되게 이제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죽고 싶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장면이 계속 연출이 돼요. 그 병에 걸린 안나 같은 경우에는 주님 차라리 저를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이제 거기 있는 다른 인물들은 저 소리 지겹다 진짜 1000번도 더 들은 것 같다 그냥 차라리 네.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되게 이렇게 내뱉어요. 네. 그런 상황이 굉장히 되게 악조건 안 좋게 들리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제 루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조금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루카라는 인물은 약간 좀 특별한 인물이에요. 지혜롭기도 하고 그리고 통찰력도 있고 네. 그리고 루카. 삶에 네. 대한 생각, 사상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을 이제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네.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루카가 일막 말미에 출연하는 루카 네네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떠돌이 루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제 등장을 해서 차라리 죽음을 주세요. 너무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안나에게는 이제 주님의 가호를 빌어주고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도둑에게는 희망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뭐 사랑에 대해서 막 되게 이야기를 하는 창녀의 이야기도 다 들어주면서 그래 네 이야기 맞아 너 이야기는 인정해 이렇게 다 들어주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네.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희망을 속삭여줍니다. 근데 이런 루카의 모습이 좀
소극적으로 행복을 기다리면서 좀 구체적인 불행에 대해서는 네. 되게 태연한 모습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되게 비극으로 치닫는 사람들, 죽음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속삭여준다는 점에서는 되게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김소영 네. 기자가 계속 이 루카라는 인물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네. 좀 많이 얘기했는데 네. 우리 누구나 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죠. 네. 그리고 인생 자체에서 희망이 없으면 그 자체가 거의 암흑 같은 네. 순간들이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희망에 내가 상처를 받고 네. 내가 다치는 경험들이 네.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김소영 기자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네. 물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뭐 계속 이어서 얘기하면 네. 루카 같은 경우 루카가 사라지면서 네. 사람들도 이제 망연자실하게 돼요. 루카가 사라지면서 네. 그가 속삭여줬던 희망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음. 뭐야, 입만 버렸네. 네. 희망이란 게 진짜 있었던 거야? 네. 루카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희망을 잃지만 이들의 내적 동요는 이제 좀 바뀌어요. 어쨌든 루카로 인해서 옛날에는 막 누가 아파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지겹다 저 소리 이랬는데 이제는 이들이 아프다는 소리에 공감해주고 누군가 하는 이야기에 이제 귀 기울여 준다는 점에서 좀 네.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저 역시 음. 희망에 배워본 때가 언제였을까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음. 그냥 딱 생각나는 때는 수습 때였던 것 같아요. 아, 희망에 배워봤을 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아, 와닿네요. 네 수습 때는 잠을 네. 못 자니까 네네. 이제 새벽 2시에 끝나면 거의 일정이 1시? 2시에 끝났으니까 네. 어차피 2시에 자도 이제 막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4시에 되고. 일어나야 하긴 네. 했지만 네. 2시면 잘 수 있어. 네. 아니면 좀 뭔가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아. 그러면 12시에 끝나면 오늘은 좀 2시간 더 잘 수 있어. 이런 희망 때문에 되게 취재도 열심히 하고 이제 시키신 일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막상 12시에 못 자면 그죠. 그 절망감 오늘 잠 못 자겠다 하는 네. 그런 거에 배웠지만 그래도 내일은 또 뭐 잘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각성하게 됐던 그런 수습 기간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는 뭐 내일은 없었죠. 네. 내일은 없고 오로지 오늘만 사는 그 X를 치면서 이 시간은 지나갔구나. 하루살이. 네. 그렇게 생각했던 또 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만큼 우리가 희망이라는 자체, 뭐 인간이라면 당연히 희망을 품을 수도 있고 또 그 네. 희망에 배워볼 수도 있고 또 희망이 기대만큼 와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 인간이 그 네.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맞아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소영 기자가 함께한 막신 고리끼의 밑바닥에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노래 마지막으로 한 곡 듣고요. 우리 인사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이 곡 함께 하겠습니다. 윤상의 이제의 기억으로.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뭐 힘든 인생보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더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은 인생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네, 행복하세요.